자, 이제 개장 전 시장 핵심 전략과 함축적인 기업 전략까지 들어보는 시간이고요. 오늘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MBN골드 김영민 매니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의 오늘 전략은 무엇인지 섹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자, 화면 보실까요? 정태근 팀장은 백화점? 네. 신발 사러 갔다 오셨나요? 구두 샀습니다. 구두 샀군요. 네, 구두를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구두를 사신 우리 정태근 팀장. 백화점에서 신세계?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었습니다. 네, 아니죠. 아예 뭐 부드럽게 하는 거 좋죠. 저는 롯데백화점, 저는 백화점 식품 코너를 좋아합니다. 식품 코너. 하여튼 뭐 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근의 행보에 대해서 이제 세간의 이슈, 뭐 그 대통령이 움직이게 되면 네. 어떤 시그널이 항상 있기 때문에 네. 뭐 소매 업체나 소상공인에 대한 네.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고, 네, 뭐 해석은 좋게 해자고요. 네, 백화점, 자 소비 유통. 네. 일단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제가 못했고, 어쨌든 그 서울의 유동인구가 일단 증가를 하고 있는 부분들에 주목을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아시겠지만은 그 4월달에 엔데믹 이후에 어쨌든 뭐 서울 길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상권도 조금씩 이제 살아나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보니까 뭐 청와대를 개방하게 되면서 주변 상권이 상당히 많이 살아났다. 네.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청운동에 건물을 사놨어야 되는데요. 청운동에 그 일대에 유동인구 많이 늘어나가지고 정태근 팀장 네? 건물주예요. 갑자기요? 갑자기. 혹시 부루마블 얘기하신 거 아니죠? 아니야. 건물 하여튼. 네. 그래서 어쨌든 명동이란 지금 서울 주요 상권의 이동인구가 뭐 작게는 13% 그리고 많게는 21%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 코로나 때는 잘 아시겠지만 여의도에 더 현대서울 네. 상당히 핫했었거든요. 그렇죠. 핫플러스로 상당히 떴었는데 그 효과가 이제 현대백화점뿐만 아니라 뭐 롯데백화점도 그렇고 이제 신세계백화점도 그렇고 이게 좀 확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예전에 엔데믹 이전에 계속 말씀했던 부분들이 백화점을 들어갈 수는 있지만은 식당가라든지 그리고 이 커피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거리두기 때문에 거리두기 이 부분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있는데 앞으로 엔데믹이 되게 되면 이 공간이 채워질 거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 좀 실제 좀 채워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백화점들의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매출 성장률이 27%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4월달 기준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품목들이 많이 좀 증가를 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골프웨어 관련된 의류 매출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그 현대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매출이 31% 증가를 했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쨌든 수치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관련해서 많은 종목들이 뭐 관심 종목으로 봐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어쨌든 수치로 보여주고 있는 백화점 섹터를 한번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준비를 했고요. 근데 그 마트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전년 대비해서 성장률이 10%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마트 쪽 같은 경우 좀 시간차를 두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탑픽은 좀 롯데쇼핑을 좀 제시를 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롯데쇼핑은 원조 복합 쇼핑몰이라 봐야 되겠죠. 네. 잠실 롯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 롯데월드가 있고 롯데백화점이 있고 그다음에 롯데마트가 있고 그리고 호텔 롯데가 있고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일단 롯데쇼핑을 대장으로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살아나야 되는 소비 유통, 내수 시장, 네. 그 유동 인구가 많이 보인다는 건 그만큼 이제 준비는 되어 있다. 네. 뭐 리오프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지만 그래서 소비 유통 쪽으로 이제 백화점 네네. 저점 매수. 네. 네. 이제 바닥에서 저는 바닥이다. 올라오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영민 매니저의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또 화면 볼까요? 김영민 매니저는 2차 전지 전에 네. 이쪽을 보시네요. 저도 역시 이제 저점 매수 의견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이제 시장에 이제 되게 좀 여러 가지 이제 오해, 뭐 우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 주가는 이제 조정을 조금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2차 전지 이제 양극재 관련된 기업들 어제 특히나 이제 LNF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늘 보시면 그냥 리포트가 쏟아져요. 네.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막 목표 주가 30만 원 후반대 지금 상향 조정을 하면서 지금 리포트가 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2차 전지 전액 관련된 기업들도 1분기 때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나름대로 이제 실적이 좀 선방을 좀 했고 전액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가 이제 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조정을 좀 받은 거, 소위 말해서 이제 판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게 좀 과도하게 반영이 좀 된 상태라고 보여지거든요. 6불화 인산 리튬 가격이 이제 2월 달까지는 고공행진을 하다가 2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이게 가격이 오히려 이제 좀 아주 빠르게 하향 조정을 조금 받으면서 뭐 하향 조정을 받았던 이유는 중국 내 이제 생산 기업들의 어떤 증설을 통해서 생산량이 아주 대폭으로 좀 늘어났고 사실상 이제 상하이가 이제 좀 봉쇄가 좀 되면서 전기차 생산 중국 내 이제 전기차 생산이 조금 차질을 좀 빚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제 수요가 좀 줄어든 거죠. 네. 그런 이슈들 때문에 이제 전해에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많이 조금 조정을 좀 받았었는데 뭐 3분기부터는 이 피전해질 가격이 이제 회복이 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좀 주목받고 있는 F전해질, 이 F전해질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이제 고부가 가치를 이제 많이 좀 받고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1분기 때 실적 부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가 하락이 이제 좀 진행이 된 게 너무 좀 과도한 게 아닌가. 사실상 2차 전지 섹터 따는 뭐 양극재만 좋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만들려면 양극재도 있어야 되고 뭐 요즘에 또 각광받고 있는 음극재라든지 또 전해액, 그 전해액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전해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첨가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좀 중요한 품목이 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전체 배터리를 만드는 이제 원재료를 따져봤을 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또 양극재일 수밖에 없지만 네. 그 외 나머지 섹터 쪽도 분명히 저점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첨보 실적 발표했는데 정말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1분기 때 실적이 괜찮았거든요. 네. 그다음에 동아기업도 이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200억 후반대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어요. 예상치를 훨씬 좀 웃도는 아주 좋은 이제 실적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엔캠이라든지 후성이 이제 주가가 최근에 아주 좀 많이 안 좋았죠. 6불화 인산 리튬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 요게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후성 주가가 상당히 좀 부침이 좀 있었는데 최근에 한 2, 3일 동안에 보시면 바닥에서 뭔가 이제 좀 꿈틀대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충분히 이제 1분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제 해소가 됐고 좋아지는 이제 2분기, 3분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탑픽 종목을 좀 꼽아본다면 그래도 어쨌든 뭐 첨보 특히 이제 F전해질과 관련된 이제 기대감이 좀 살아있는 첨보,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후성, 요 두 종목을 탑픽 종목으로 한번 선정을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성 얘기들 많이 하더군요. 네, 후성이 안 좋았다가 이제 이익이 아주 좀 빠르게 증가가 좀 될 것 같아요. 2분기 때부터는. 이제 뭐 원래 주가라는 게 안 좋은 건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고 나면 악재는 털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 3분기 때 아주 좀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후성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그 이제 여의도에서 짤이라는 것들 이제 뭐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 실적 감상평 그 어닝이 초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면 주가 반등은 좀 한대요. 네. 근데 이제 약간 서프라이즈 정도면은 매도의 빌미가 되고 네, 이게 컨센서스의 그러니까 이 예상치에 부합하면은 냅다 매도. 그렇죠. 네, 어닝이 이렇게 실적 미스 나면은 네. 완전 매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실적 시즌에 특히나 되게 엄격해요. 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적 발표를 해버리면 주가가 빠져버리는 그러니까. 그런 근데 현상이 2차 전지 생기죠. 전액 쪽은 어닝 초 서프라이즈 뭐 가능성을 좀 엿보시어서 네, 저점 맞습니다. 매수. 그래서 후성, 네. 뭐 첨보 이런 기업들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의 전략 들어봤고 이제 일발장전으로 내용 화면으로 정리한 거 보시고 일발장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정태현 팀장은 이제 소비유통 쪽에서 백화점, 네, 롯데쇼핑 유동인구가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직관해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리해 주시고, 그다음에 김현 매니저는 2차 전지 전해액 쪽 첨보와 후성 이렇게 지명해 주셨네요. 자, 일발장전 넘어가겠습니다.